최첨단 기술을 생각할 때 어떤 나라가 떠오르나요? 일본, 한국. 역사적인 와인에 대해 생각하면 바로 프랑스나 이탈리아가 떠오르죠? 멋진 건축물이 주제라면 두바이나 파리를 떠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탐험할 곳이 이 모든 면에서 여러분을 놀라게 할 수 있다고 하면 믿으시겠어요? 고대 역사, 독특한 맛, 그리고 놀라운 문화적 다양성을 결합한 나라, 준비되셨나요? 오늘은 레바논으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이 작은 나라는 세계를 매혹시키는 데 크기가 중요하지 않음을 증명합니다. 레바논에 대해 이야기하려면 먼저 그 위치부터 알아야 합니다. 이 나라는 중동에 위치하며 북쪽과 동쪽은 시리아, 남쪽은 이스라엘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서쪽으로는 지중해가 해안을 따라 펼쳐져 있습니다. 이 위치는 레바논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동서양의 교차점에 위치한 레바논은 수천 년 동안 대문명들의 문화적, 상업적, 지적다리 역할을 해왔습니다. 흥미로운 사실, 레바논은 사막이 없는 유일한 아랍 국가입니다. 대부분의 중동 국가들은 건조한 풍경을 자랑하지만 레바논은 그 자체로 특별한 풍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푸르른 산, 고대 삼나무 숲, 그리고 놀랍게도 스키 리조트까지 있습니다. 맞습니다. 중동에서 스키를 즐길 수 있다는 사실. 겨울에는 레바논을 가로지르는 산맥들이 스키를 즐기기에 완벽한 조건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여름에는 산에서의 온화한 기후가 지중해의 햇살 가득한 해변과 대조를 이룹니다. 하루의 아침에는 스키를 타고 오후에는 바다에서 수영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나요? 또한 레바논의 물 자원도 매우 인상적입니다. 특히 이웃 나라들과 비교했을 때 그렇습니다. 이 나라는 15개의 강이 자국의 산에서 흘러나오는데 이는 물이 귀한 지역에서 매우 중요한 특권입니다. 이 풍부한 자원 덕분에 레바논은 역사적으로 위기 속에서도 지역사회의 생존과 성장을 이끌어왔습니다. 그리고 물론 레바논의 수도 베이루트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야 합니다. 베이루트, 불사의 도시. 레바논의 수도 베이루트는 중동의 파리로 알려져 있지만 또 하나의 별명이 있습니다. 바로 불사의 도시라는 별명인데 이 이름은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수세기 동안 베이루트는 적어도 7번 이상 파괴되고 재건되었습니다. 각각의 재건은 새로운 문화, 건축, 그리고 삶의 층을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베이루트는 불사의 도시라고 불립니다. 매번 무너졌다가 다시 일어나는 이 도시는 더 강하고 생동감 넘치는 모습으로 부활합니다. 오늘날 베이루트는 레바논의 심장이자 고대와 현대가 독특하게 만나는 장소입니다. 전통적인 시장에서는 향기로운 향신료, 수제, 보석, 수공 예품들이 작은 카페들과 함께 자리를 나누고 있습니다. 몇 블록만 걸어가면 세계 유명 브랜드를 자랑하는 고급 쇼핑몰들이 있습니다. 쇼핑에 있어서 베이루트는 두바이와 같은 대도시와 경쟁할 만하며 진정성과 세련됨을 넘나드는 다양한 상품들을 제공합니다. 이 도시는 또한 숨이 막힐 듯한 바닷가, 산책로를 자랑합니다. 식당, 마리나, 놀이공원, 그리고 친근한 거리 상인들로 가득 찬 이곳은 지역 음식과 문화를 즐기기에 완벽한 장소입니다. 그리고 베이루트가 잘하는 한 가지는 파티입니다. 레바논의 수도 베이루트는 세계에서 가장 활기찬 나이트라이프 중 하나로 꼽힙니다. 300개 이상의 나이트클럽이 있으며 그 안에는 바, 콘서트홀, 클럽이 포함되어 있어 이 도시는 literally 잠들지 않는 도시입니다. 예를 들어 현지 와인을 즐길 수 있는 매력적인 배서 한 잔을 기울이거나 지역에서 가장 인기 있는 나이트클럽에서 아침까지 춤을 추며 즐길 수 있습니다. 베이루트는 모든 취향을 만족시킬 수 있으며 파티를 즐기고 싶은 사람들에게 완벽한 장소입니다. 레바논의 역사와 문명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곳은 수천 년의 역사와 다양한 문명이 교차하는 곳입니다. 페니키아인, 로마인, 그리고 오스만 제국까지 많은 문명들이 이 땅을 거쳐갔습니다. 이 모든 것이 레바논을 지금의 독특한 문화적 모자이크로 만들었습니다. 레바논은 전략적인 위치와 바다로의 쉬운 접근 덕분에 역사적으로 강대국들이 탐내는 보석과 같은 나라였습니다. 여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레바논은 16개 이상의 문명의 지배를 받아왔습니다. 이집트인, 아시리아인, 바빌로니아인, 페니키아인, 페르시아인, 그리스인, 로마인, 비잔틴, 아랍인, 오스만, 프랑스. 이 리스트는 길고도 인상적인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이들 각 문명은 레바논의 문화, 건축, 정체성에 자신들의 흔적을 남기며
레바논은 진정한 역사적 모자이크로 변모했습니다. 예를 들어 페니키아인들은 지중해를 지배하며 선박을 만들고 먼 거리를 항해한 선구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지중해를 자기들의 뒷마당처럼 만들고 고대 세계를 연결하는 무역로를 창출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그들이 콜럼버스보다 훨씬 이전에 아메리카 대륙, 심지어 브라질에 도달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론이 있습니다. 심지어 브라질에서 페니키아 보트가 발견된 기록도 있습니다. 정말 흥미롭죠? 레바논의 역사적인 무게는 이 나라 이름에도 나타납니다. 레바논은 4,000년 이상의 역사를 자랑하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국가 이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이름은 세미틱 어근 엘비엔에서 유래되었으며 이는 겨울에 하얗게 덮인 산을 의미합니다. 게다가 이 작은 땅덩어리는 성경에서 70번 이상 언급되며 그 영적이고 역사적인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대해 이야기할 때 세계에서 여전히 사람이 거주하는 가장 오래된 도시 중 하나가 레바논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바이블로 쓰는 역사적인 매력 외에도 성경의 텍스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이 도시는 페니키아인들의 중요한 무역 중심지였으며 파피루스를 생산하고 수출하는 주요 허브였기에 바이블이라는 단어와 연결됩니다. 성경이 기록된 그 재료였습니다. 오늘날 바이블로스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역사, 고고학, 문화에 매료된 방문객들을 끌어들입니다. 그리고 기독교 역사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기독교 전통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기적은 레바논 영토에 있는 칸에서 일어났다고 전해집니다. 이 땅은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보다 더 많은 영성과 역사를 지니고 있습니다. 앞서 말한 대로 이 나라는 성경의 여러 구절에서 70번 이상 언급됩니다. 그중 솔로몬의 노래에서는 레바논의 삼나무와 산의 아름다움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레바논의 종교와의 연결은 기독교를 넘어섭니다. 이 나라는 아랍 세계에서 독특한 종교적 모자이크를 이루고 있으며 그 다양성은 거의 다른 곳에서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레바논에는 18개의 공식적으로 인정된 종교 공동체가 있으며 그 중에는 마론파 기독교인, 정교회, 가톨릭, 수니파와 시아파 이슬람교인, 드루즈 및 기타 소수 민족들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여기 인상적인 통계가 있습니다. 인구의 약 40%가 기독교인입니다. 이는 레바논이 아랍 국가 중에서 가장 많은 비율의 기독교인을 가진 나라라는 것을 의미하며 주로 이슬람 국가인 지역에서는 큰 대비를 이룹니다. 이 다양성은 나라의 풍경에 그대로 새겨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베이루트에서 시내 중심가를 걷다 보면 서로 다른 종교들이 어떻게 함께 살아가는지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거대한 모하메드 아라민 모스크가 보입니다. 그 파란 돔은 수니파 이슬람 신앙을 대표하는 상징으로 그로부터 몇 걸음 떨어진 곳에는 마론파 성 조지 대성당이 있습니다. 이 성당은 레바논의 강한 기독교적 존재감을 나타냅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북쪽에 있는 카디샤 계곡에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기독교 수도원 공동체 중 하나가 있습니다. 산속에 숨겨진 수도원들 중에는 4세기부터 존재해온 성 안토니오 코자야 수도원이 있습니다. 남쪽에서는 11세기에 건축된 데모스크가 있는 시돈이 있으며 에쉬문 신전은 페니키아인들의 고대 종교적 실천을 엿볼 수 있게 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화합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종교적 풍요로움에도 불구하고 레바논의 역사는 다양한 집단 간의 긴장과 갈등으로 얼룩져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레바논은 16개 이상의 문명의 고향이었습니다. 각각의 문명은 이 땅에서 자국의 흔적을 남기기를 원했으며 모두 자신만의 흔적을 남겼습니다. 고대에는 이 땅이 무역과 항해의 대가인 페니키아인의 고향이었습니다. 티레, 바이블로스, 시돈과 같은 도시들은 바다를 지배하며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발명 중 하나인 알파벳을 탄생시킨 문명의 중심지였습니다. 그 후 로마 제국이 들어섰고 바알백의 유피터 신전을 포함한 웅장한 기념물을 세웠습니다. 그 뒤에는 비잔틴 제국이 기독교를 주된 종교로 자리 잡으며 지역의 영성을 형성했습니다. 이 지역은 오랫동안 평화롭지 않았습니다. 수세기 동안 십자군, 맘루크, 오스만 제국에 의해 차지되었고 이슬람 신앙을 전파하며 지금까지 이어지는 성찰, 모스크, 문화 전통을 남겼습니다. 20세기에는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오스만 제국의 지배에서 프랑스 위임 통치로 넘어갔고 이 시기는 기독교가 주도하는 시대였습니다. 레바논은 1943년에 독립을 얻었고 이는 수세기 동안의 역사와 끈질긴 인내가 레바논을 자주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준비시켰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 후 1975년까지 레바논은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으로 황금기를 경험했습니다. 이곳은 동서양이 조화롭게 만나는 지점이었습니다. 유럽의 기술, 아랍의 석유로 얻어진 자금, 그리고 예루살렘, 베들레헴, 메카와 같은 세계 3대 종교의 성지가 가까운 곳에 위치한 이 땅은 교류와 환대의 중심지였습니다. 레바논이 모든 매력과 역사만 가진 나라는 아닙니다. 심지어 자동차를 단 한 대도 생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는 이탈리아, 러시아, 일본과 같은 자동차 강국들보다도 더 많은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베이루트는 순수한 매력을 뽐내며 이 도시는 인구 1제곱킬로미터당 가장 많은 백만장자를 보유한 곳으로 뉴욕에 이어 두 번째로 유명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꽃길만은 아니었습니다. 종교 기반의 정치 시스템은 그 균열을 드러내기 시작했고 이는 나중에 국가를 깊은 불안정성으로 몰아넣었습니다. 1970년대에는 이러한 긴장이 내전으로 폭발했고 15년 동안 이 나라는 큰 상처를 남긴 채 파괴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레바논은 침공, 지역 갈등, 정치적 위기를 겪으며 21세기를 지나왔습니다. 2020년 베이루트 항구에서 일어난 폭발은 그중 가장 비극적인 순간이었으며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사건은 다시 일어설 수밖에 없는 레바논 국민들의 회복력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날 레바논은 약 450만 명의 사람들이 거주하는 작은 국가입니다. 하지만 레바논 디아스포라는 거대합니다. 전 세계에 약 1400만 명의 레바논 사람들이 분포해 있으며 이는 본국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약 3배에 달합니다. 이들은 브라질, 미국, 서아프리카, 호주 등 여러 지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많은 중동 국가들이 권위주의적인 정권 아래 있는 반면 레바논은 의회 공화국으로 독특한 정치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레바논은 내적 다양성과 지역적 긴장 속에서 섬세한 균형을 맞추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헤즈볼라는 시아파 정치 및 군사 세력으로 지역 정치와 이스라엘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바논은 여전히 앞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항상 재창조의 길을 찾는 나라입니다. 이제 역사를 살펴보았으니 레바논을 독특한 여행지로 만드는 명소들을 탐험할 시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야기할 곳은 그저 그런 곳이 아닙니다. 우리는 바알백을 시작으로 진정한 고고학적 경이로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유피터 신전을 찾을 수 있습니다. 세월을 거쳐 남아있는 유일한 신전으로 수천 년을 견뎌온 거대한 기둥들이 영광의 과거를 이야기합니다. 이곳은 고대 로마로 가는 문처럼 보이며 그 유적들은 너무나 웅장해 여러분을 말을 잃게 할 것입니다. 이제 남쪽으로 가면 한때 지중해에서 최고의 사치와 권력을 자랑했던 도시 티레가 있습니다. 이곳은 전성기 동안 매우 희귀한 보라색 염료를 생산했으며 이 색을 입을 수 있었던 사람은 부유하고 강력한 계층만이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금을 입은 것과 같은 의미였습니다. 해변을 좋아한다면 레바논의 해안선은 그야말로 아름답습니다. 약 200km에 달하는 해안선을 따라 고요한 해변부터 놀라운 풍경까지 다양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우리는 주니에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 아름다운 마을은 케이블카로 유명하며 이 케이블카는 베이의 멋진 파노라마 뷰를 제공합니다. 정상에는 레바논 성모 마리아 성지가 있어 순례의 장소로 유명하며 해안선을 즐길 수 있는 최고의 장소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레바논 여행에서 절대 놓쳐선 안 될 곳이 있습니다. 바로 와인 루트입니다. 와인 루트. 레바논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포도밭 중 일부가 있는 곳으로 이 지역의 고대 전통을 배우며 와인을 맛보는 경험은 절대로 놓칠 수 없습니다. 와인 루트는 베카 계곡과 레바논 산지 지역을 지나며 이곳에서 5000년 넘게 와인이 생산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가 고대부터 인상적인 와인을 만들어 왔다는 사실 정말 대단합니다. 그 비밀은 완벽한 지중해성 기후로 뜨거운 여름과 온화한 겨울이 놀라운 포도와 와인을 만들어내며 이는 세계 최고 와인들과 동등한 경쟁을 합니다. 오늘날 이 나라는 생산량의 약 50%를 30개 이상의 국가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이 와인들은 런던에서 뉴욕까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경험은 단순한 한 잔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레바논의 환대는 모든 정류장을 파티로 변하게 만들며 레드, 화이트, 로제 와인을 맛보면서 좋은 대화, 멋진 풍경, 그리고 물론 모든 것을 더 좋게 만드는 요리와 함께합니다. 요리. 레바논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 요리를 빼놓고 말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 요리는 세계에 대한 진정한 선물이며 키베, 타블레, 후무스, 팔라펠 같은 요리는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뿐만 아니라 레바논 요리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모든 것은 맛과 신선함, 그리고 많은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풍성한 채소, 곡물, 기름, 향신료로 가득 차 각 요리를 맛의 폭발로 변형시킵니다. 이 경험을 함께할 때 아랍 커피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작은 컵에 담겨 제공되는 커피는 가루를 물에 직접 끓여서 만들며 강렬한 맛과 개성을 지닌 음료를 만듭니다. 레바논에서 커피는 단순한 카페인 공급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것은 친구, 가족, 방문객에게 환대와 연결의 표시로 제공되는 사회적 의식입니다. 잠시 멈추어 대화하고 관계를 강화하는 시간으로 이것은 결코 유행이 지나지 않는 것이죠. 레바논 탐방의 마지막 구간에 도달하면서 레바논의 특징 중 하나는 주민들이 여러 언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능력입니다. 레바논에서는 아랍어, 프랑스어, 영어를 구사하는 것이 거의 표준이며 이는 국가의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배경 덕분입니다. 프랑스어는 제1차 세계대전 후 프랑스 위임 통치로 들어왔고 영어는 글로벌화와 국제 무역과 함께 도입되었습니다. 마치 세 가지 언어가 결합된 형태로 세계의 모든 문을 여는 길을 제공합니다. 이런 언어 능력은 교육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놀라운 통계 하나를 소개할까요? 레바논의 문해율은 99%입니다. 맞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이 읽고 쓸 수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의 약 70%가 사립학교에 다닙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교육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것은 레바논 사람들이 미래를 얼마나 중요시 여기는지 잘 보여줍니다. 학습은 단지 중요하지 않고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나라는 최소한 42개의 대학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작은 지역에서 이 정도 숫자의 대학은 매우 높은 수치입니다. 이들 교육기관은 과거 지중해 지역에서 교육의 중심지로 여겨졌던 전통을 이어가고 있으며 법학부와 지적 중심지들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언어를 옷 갈아입듯 바꾸는 나라에 어떻게 감동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보시다시피 이 나라는 국토 면적은 작지만 역사, 문화, 아름다움에서는 거대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는 또 다른 여행을 마칩니다. 이번에는 매혹적인 레바논을 탐험했습니다. 이 특별한 땅의 이야기, 호기심, 그리고 맛을 통해 놀라움을 안겨주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는 가장 큰 부가 반드시 큰 차원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함께 세계를 탐험하고 싶다면 이미 아시죠?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켜고 다음 모험을 준비하세요. 우리와 함께 여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미스터리와 지평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다음 목적지에서 만나요. 곧 다시 만날게요.